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더팁 다이브에서는요, 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성공적으로 선포하고 동시에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암살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분석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계엄 성공이라는 건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초기 저항을 누르고 실질적인 권력 장악까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그리는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시사점을 당신과 함께 파헤쳐보는 게 저희 오늘 임무입니다. 자, 그럼 이 가상 시나리오 분석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건 뭐랄까 헌정 질서의 위기하고 정치적인 폭력이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걸 탐색해보는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겁니다. 사고 실험이요? 보고서를 보면 법률, 정치, 사회, 경제, 또 국제관계까지 다뤄요. 그 즉각적인 영향부터 아주 장기적인 결과까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그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 이 논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아, 정당성 논란을 넘어선? 네, 그러니까 국회가 뭐 해제 요구하고 그런 헌법적인 견제 장치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그냥 작동 불능 상태가 됨. 말 그대로 성공한 계엄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상당히 대담한 전제인데요. 분석을 보면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 후보 암살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서로를 이용하고 강화하는 관계로 그려져요. 예를 들면 암살 때문에 생긴 극도의 사회 혼란, 이걸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해서 계엄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두 사건이 맞물리는 거죠. 암살 사건은 계엄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실이 딱 되고요. 그렇죠. 반대로 계엄 상태는 암살 관련된 정보 흐름을 막고 또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하고 강화시켜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언론 보도 검열 같은 거요. 언론 통제요? 네, 그리고 집회나 정치 활동은 아예 전면 금지,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 꼭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계엄 사령관의 정점으로 한 군부가 행정, 사법 기능을 다 장악하면서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유력 야당 후보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 공백일 텐데요. 당연하죠. 보고서는 야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권력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분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권 내부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 전체의 어떤 정당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초기에는 뭐 충격, 뭐 공포, 그리고 분노 같은 게 뒤섞여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보고서는 그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과거 사례를 들면서 강력한 시민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요. 예, 저항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데 동시에 요즘 시대 특징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이걸 통해서 비공식적인 정보가 확산되고 또 사람들이 조직화될 가능성도 언급하거든요. 아, SNS. 이 SNS를 통한 정보 유통이 막 충돌하면서 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만약이요, 이 시나리오대로 계엄이 초기 혼란을 넘어서 성공 단계로, 그러니까 권력이 공고화되는 단계로 간다면 그때는 어떤 통치 모습이 나타날까요? 보고서는 좀 암울한데요. 군사정부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들을 예측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인권 침해 가능성, 예를 들면 뭐 고문이라던가 의문사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언급이 되고요. 고문, 의문사까지요? 네, 정보 통제는 당연히 더 강화될 거고 심지어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들려고 정치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시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민주주의 제도가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체계적인 해체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드러나면 진압될 테고 그러면 저항은 지하 조직이나 아니면 디지털 공간으로 숨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공포 분위기하고 자기 검열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무서운 상황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있어요. 과연 이런 강력한 억압이 시민들의 저항 의지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분석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저항은 다른 형태로 어쩌면 더 깊은 곳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 사회적 충격도 엄청난데 경제적인 여파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경제는 정말 즉각적이고 심각할 겁니다. 보고서 보면 주가 폭락, 원화 가치 급락은 기본이고요. 외국 자본 급격히 빠져나가고 내수시장 붕괴되고 실업률 치솟고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의 경제가 멈춘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건 바로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안정이 심해지면 경제 시스템은 그냥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정치와 경제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사회 반응도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규탄 성명 내고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제재까지요? 네, 그러면 한국의 외교적인 고립은 심해지고 경제적 압박은 더 커지겠죠. 특히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요. 동맹 관계까지?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자국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으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복잡해지네요. 네, 더 넓게 보면 이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태인 거죠.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3개월 이후,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보고서는 결국 권위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는 경로를 예측합니다. 여론 조작이나 통제된 선거가 이루어지고 인권 침해는 일상화될 수 있고요. 인권 침해가 상시화된다. 네, 사법부 독립성 같은 건 크게 훼손되고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추락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결론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끝에는 아주 깊이 분열되고 또 고립된 국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계엄 성공과 정치적 암살이라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때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붕괴가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가상 분석이긴 하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분석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건강한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연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또 경제적인 번영, 이 세 가지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실제로 끊어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볼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